2026년 1월 30일입니다. 오늘 혁신을 향해 정말 빠르게 달려가는 정부와 반대로 극심한 혼란에 빠진 야당의 모습, 이 대한민국의 두 얼굴을 최신 자료를 통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오늘 살펴볼 자료를 보면요, 지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 우리 사회랑 정치 지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사람이 먼저다라는 새로운 비전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분석할 자료에 따르면요, 지금 정부는 AI와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이런 시대적 흐름 앞에서 단순히 기술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창업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죠. 바로 이 한마디가 그 철학의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자료를 보면 정부는 현대차의 아틀라스 같은 로봇이 등장하면서 생길 수 있는 고용 불안을 노동의 종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모두가 주인이 되는 창업사회로 가야 한다. 바로 이게 해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자료가 아주 선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에는 혁신을 통해서 K자 양극화, 그러니까 잘 되는 곳은 엄청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더 힘들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정치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자료가 구태라고 꼬집는 기득권과 특정 집단이 손잡고 자기들 이익만 챙기던 과거의 정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비전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정책들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자료는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 성과들을 딱 짚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05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언급되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침이 바뀌었다고 해요. 말 그대로 법치에 좀 온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자료는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핵심 정책은 바로 에너지 안보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AI나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의 심장을 뛰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과학계랑 산업계에서는 이거야말로 미래를 위한 결정이다 하면서 엄청 환영하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이 자료를 보면 정부가 용산이나 과천 같은 핵심 지역의 투기는 아주 단호하게 막고 정말 거기서 살 사람들, 즉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중요한 정책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잠깐만요. 혹시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교랑 국내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정부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또 나라 안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단호한지를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 망신한다. 와, 정말 강력한 문구죠. 이게 실제로 캄보디아 현지 언어로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던 경고라고 하는데요. 자료는 이걸 두고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아주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같은 위기 상황을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하게 협상 카드로 써먹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겐 절대 봐주지 않았다는 거죠. 국회 침투를 주도했던 장성 2명을 바로 파면해버린 건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건 절대 용납 못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국정 운영의 기반이 튼튼하게 다져지니까 대한민국의 기술과 문화가 세계를 어떻게 휩쓸고 있는지 자료에 나온 몇 가지 상징적인 장면들을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지표부터 볼까요? 코스피지수가 드디어 5,200선을 돌파하면서 이른바 5,000P 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료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요. 이런 증시 호황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과의 자산 격차 문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삼성의 초격차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는 걸 보여주네요. 뭐 다른 경쟁사들은 아예 따라올 수도 없는 기술력으로 시장을 압도해버리는 전략이죠. 그 결과물인 갤럭시 Z 트라이 폴드가 4차 판매까지 딱 2분 만에 매진되면서 초고가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이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요즘 두쫀쿠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두바이 초콜릿 쿠키인데 이게 놀랍게도 원조인 중동 지역으로 다시 수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이걸 K푸드의 창의성과 경쟁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권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정부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야당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자료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특히 눈에 띄는데요. 경남지사 가상대결에서 김경수 위원장이 현직 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자료는 이걸 두고 이거 전통적인 보수 텃밭에서도 민심이 좀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자료는 진단하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라는 요구가 나오면서 내부 갈등에 극에 달았고 결국 민생은 뒷전인 채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결정타가 된 것 같습니다. 합동수사본부가 과거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신천지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인데요. 자료는 이걸 두고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었던 정교유착을 끊어내는 어떤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거라고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자료는 혁신에 집중하는 정부, 그리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혼란에 빠진 야당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짜여는 정치 구도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